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일쾌 퇴직연금 오류 칼럼 월칼 2019년 7월 15일 동영상입니다. 이번 월칼에서는 제목을 퇴직연금 디폴트 제도 도입 무산을 보고라고 뽑아봤습니다. 디폴트 제도 도입 무산을 보고 칼럼의 내용은 2005년 12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다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경쟁 속에서 높은 금리, 시중금리를 훨씬 웃도는 금리를 줘서 사용자나 가입자들은 따뜻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퇴직연금 사업자들도 기업인 이상 시중금리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012년을 계기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퇴직연금 수익률이 1.01%라는 아주 저조한 성적을 받아들게 되었죠. 물론 이것이 2018년에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퇴직연금 제도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90% 이상 운용되는 바람에 금리에 연동돼서 수익률이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한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 점을 극복해보고자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외 선진 퇴직연금 국가를 벤치마킹 해보니 이들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디폴트 제도라는 것을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제도가 뭐냐 하면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에 자동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이 가미된 투자를 해주는 이런 제도가 바로 디폴트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리금 보장으로만 상품이 운용되는 것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으로서 디폴트 제도를 연구하고 국회 입법을 위해서 법안까지 제출된 상황이고 분위기는 이번 정기국회쯤에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노조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확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디폴트 제도는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운용되어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서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극복해보고자 한 제도인데 이것이 원금만은 지켜야 되겠다는 논리에 의해서 무산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퇴직연금 제도의 본질인 투자에 대한 이해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무산 이유가 원리금 보장 상품 저금리로 인해서 생기는 저수익을 극복하고자 하는 제도가 원금만은 보장하자는 논리에 무산된 것입니다. 안타깝기 거지없는 상황입니다. 디폴트 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 더 볼게요. 이것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금융 지식의 부족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 지시 능력이 없거나 자발적으로 운용하기 힘든 가입자에게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주고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치중된 현행 퇴직연금 자산운용 형태를 개선해서 궁극적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연금 목적을 달성해 보고자 하는 것이 디폴트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디폴트 제도란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특정 투자 상품으로 운용하는 상품 하나만은 아닙니다. 상품은 여러 상품으로 구성되어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운용을 해보자 하는 제도가 바로 디폴트 제도입니다. 그러면 디폴트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매우 저조한 투자연금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퇴직연금 자산운용이 90% 이상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 상품의 금리에 따라서 수익률이 연동되죠. 그런데 원리금 보장 상품의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와 같이 2016년에는 1.58% 수익률, 2017년에는 1.88% 수익률, 2018년에는 1.01%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해보자 하는 것인데요. 자, 퇴직연금 적립금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배당형 상품은 조금씩 늘어나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 규모가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물론 2018년, 17년 상반에 실적 배당형 수익률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을 준 면도 있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디폴트 제도 도입 무산 배경을 한번 봐야 되겠죠. 첫째는 노조의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 기피입니다. 뭐냐면 노조분들께서 디폴트 제도 도입을 반대한 근본 원인이 디폴트 제도가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원금 손실, 즉 마이너스 투자 수익률이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입니다. 노조 쪽에서는 원금만은 지키자는 어떤 철학이라기보다는 어떤 원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한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감독 당국의 노조 설득 실패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감독하는 당국은 이 제도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여서 노복지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실했다면 노조를 설득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폴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설득하고 충분히 이해시켜서 이것만은 해야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 감독당국의 가입자 대면 홍보 부족. 감독당국은 노조원,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감독당국은 직접적으로 가입자들을 설득했어야 되는 거죠. 디폴트 제도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저는 잘 찾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조의 가입자들의 미래에 대한 해안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노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연금이 암담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고 노조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퇴직연금 제도를 여하이 운영하는가, 효과적으로 운영하는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도와줘야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발전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노조가 한다면 이 디폴트 제도의 도입 정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퇴직연금은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것에 대한 대전제 공유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민낯입니다. 민낯은 퇴직연금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해야 한다는 대전제 공유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기금형 제도도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금형 제도 도입을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현재의 디폴트 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논리라면 기금형 제도 도입도 거부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죠. 어느 나라에서나 노후복지를 위해서 제도를 도입합니다만 그 제도가 국가의 그달에 맞게끔 설계되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것이 대전제라는 공유 노력을 안 하면 이 제도가 과연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일은 어떤 것이냐면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 자산 운용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내가 투자해야지 이런 생태가 벌어질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수익률 향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 저금리가 깨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경기 전망은 암울하다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높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익률 향상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저수익률로 인해서 퇴직연금 제도 존속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될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데 이게 고착화되고 어떻게 보면은 반발도 생길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금형 제도 도입도 노조의 원리금 보장 상품 고수 가능성으로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저수익률로 인해서 퇴직연금 제도 존속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될 것입니다.
기금형 제도 도입도 노조의 원리금 보장 상품 고수 가능성을 의미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것이 퇴직연금 제도가 투자라는 것에는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나의 적립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통해서 나의 노복지를 대비해야 된다는 퇴직연금 제도에서 투자라는 말을 빼버리면 뭐만 남죠? 원리금 보장상품 운영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럴 바에는 퇴직금 제도를 수급권이 보장되게끔 해서 원리금 보장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데 넣는 것이지 왜 이리 복잡한 퇴직연금 제도를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복잡한 퇴직연금 제도가 된 배경에는 이 투자라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투자에 따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를 빼면은 퇴직연금 제도 존속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선진국에서 검증된 제도 중에 하나가 디폴트 제도입니다.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디폴트 제도 도입에 대해 가입자 관점에서 재논의합시다. 이 제도가 없이는 사실은 수익률 제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형 제도는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도 좀 진취적으로 우리 가입자, 즉 근로자들의 노후를 생각한다면 퇴직연금 제도 활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진취적 논의를 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월칼에서는 디폴트 제도 도입 무산을 보고란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디폴트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